안녕하십니까. 자, 문쌤 국어논술의 문쌤입니다. 오늘은 그 수능 특강 현대시 3강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박용철님의 싸늘한 이마라는 시인데요. 이 3강은 외로움이 중요한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문제 해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외로움은 고립된 인간이 지닌 본원적 감정으로 시에서 형성화되는 주된 정서 중 하나이다. 그렇죠.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들 정말 많습니다. 이 박용철의 싸늘한 이마에서는요, 화자가 암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느끼는 극한의 외로움이래요. 정말 얼마나 외로울까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잘 봐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외로움은 쉬운데 벗어나고 싶은 바람은 약간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는 것이 아마 그 여러분들이 이 시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를 가볼게요. 되게 짧고 간결하죠. 그 산문시처럼 좀 길게 돼 있습니다만 산문시는 아니에요. 봅시다. 유사한 구절이 되게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끊어보면요. 모두,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한 포기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위로이랴. 서리적 표현 나왔죠? 모두 빼앗기는 듯 눈 덮개 고이 나리며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까만 깃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랴. 역시 서리법.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며 싸늘한 이마 맑게 트여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로 기리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즐거우리라. 자, 1, 2, 3면이 전부 다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돼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해요. 여기 있다 봐야 되는데 왜 이상한 데가 있지? 자,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전절 후절 같은 그런 구조, 이런 구조도 또 엿보이고요. 또 전행 후행 같은 그런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유사하구나. 유사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다면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하면 하는 것이 좀 더 짧아지죠, 점점. 그렇죠? 그리고 뒤에 거가 살짝 살짝 길어져요. 그래서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뒷부분은 살살 길어지고 3년에 가서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은 짧아지고 이런 어떤 그 시행의 배치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박영철 시인이 뭐 모더이즘 적인 시를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시각화 시켜가지고 어떤 리듬이나 운율감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어떤 발상도 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읽어가면서 할까요? 봐봐요. 아까 우리 이게 왜 이렇게 됐는 모르겠네. 그 뭐 화자가 암울한 상황에서 느끼는 극한의 외로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울한 상황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어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어둠.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을 켜고 앉아 있으면 그래서 큰 어둠과 밝은 불이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해보세요. 대비적인 요소로서 보면은 음, 지금 여기 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박영철 시인이 살았던 시기의 밝은 불의 개념이 뭐 전등불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불이 밝아서 밝은 불이라기보다는 어둠 자체가 워낙 그 큰 어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이 더 밝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켜고 앉아 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자,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거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외로움인데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그러니까 아까 뭐 굉장히 극한의 외로움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극한의 외로움들을 느끼고 있고요.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자, 이건 이제 조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한 폭이 산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얼마나 한 위로이랴. 그래서 산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산꽃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어둠 속에서 불을 켜고 앉아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뭔가 산꽃 어떤 꽃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산에 피는 꽃들이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연도 보면 모두 빼앗기는 듯 눈 덮게 고이 날이면 그랬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눈 덮게라고 하는 것은요, 눈꺼풀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은 눈 덮게 고이 날이면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을 감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연결이 이렇게 되죠. 1년에서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그랬어요. 근데 2년의 시작을 어떻게 되냐면 모두 빼앗기는 듯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발상 자체가 되게 연쇄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는 연쇄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1년과 2년, 2년과 3년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새파란 불이 붙어 있는 인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광 우리 뭐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게 그 옛날에 시골에 보면 그 묘지 근처에 그 반짝반짝반짝 돌아다니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도깨비 불이라고 막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에서 뭐 낮에 받은 빛 같은 거죠. 빛 같은 게 이렇게 뭉쳐서 있다가 밤이 되면 거기 이제 반사돼서 나는 빛이 인광이에요. 그래서 약간 파란 불인데 사실 이 파란 인광은 뜨거운 불은 아니에요. 어, 뜨거운 불, 그러니까 색깔이 파랗다는 것이지 뭐 진짜 뭐 뜨겁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뭐가 이렇게 자꾸 떠. 어? 자, 그래서 지금 눈을 감으면 그랬으니까는 화자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온몸에 파란 불이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화자가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거라고 해야 돼요. 왜? 눈을 감은 채 자기 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에서 마치 파란 불이 붙어 있는 어떤 인광 같은 게 느껴지는 어,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까만 귓돌이 하나라도 있다면 얼마나 한 기쁨이라. 그래서 귓돌이는 지금 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랑 연결시켜 놨네요. 그 다음 연결은 뭐야? 새파란 불이 붙어 있는 인광으로 끝냈으니까 여기 이제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되겠습니다. 몸을 사르면 진짜 불을 붙였다 무슨 분신했다 이런 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내면 속으로. 그래서 이 시가 좀 정칭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은 자기가 환한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느끼는 외로움이고 2년은 눈을 감은 데서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느끼는 외로움인 거고 3년은 그걸 더 깊이 있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점층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 내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 불에 몸을 사리면 즉 더 그 파란 불의 느낌을 더 깊이 또는 뭐 더 뭐라 할까요? 극한적으로 느낀다고 할까? 외로움을. 그러면 싸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럼. 이거는 참 신경의 간지럼. 그죠? 일단 싸늘한 이마 촉각적인 건데요. 좀 싸늘한 이마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는 내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의 깊이를 싸늘한 이마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맑게 트여가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이것도 좀 마치 그 신경이 되게 날선 느낌 있잖아요. 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피곤할 때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신경이 약간 날선 느낌? 피곤하고 막 뭔가 좀 밤새 뭔 일을 했다거나 이러면 막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이제 기어간다고 표현했으니까
굳이 따지면 이걸 일종의 활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 신경을 마치 어떤 그 벌레라든가 작은 어떤 생명체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데 자기에게 너무너무너무 집중한 상태에서 이 신경 하나하나가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 스스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딱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럴수록 자기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자기가 느끼는 외로움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거고 더 극한의 외로움을 느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극한의 외로움을 느낀 상태에서 길이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한 즐거움이야. 그래서 별을 즐거움과 연결시키면서 이런 어떤 고독감과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어떤 소망, 어, 또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제목이 싸늘한 이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오는 화자가 그 자기에게 집중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싸늘한 이마로 표현한 거니까 그걸 지금 제목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내용은 크게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이제 뭐, 그 표현법이라든가 리듬과 관련해서 좀 독특한 발상들이 좀 들어 있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어둠과 불을 대비해 놓았고, 그죠? 그 다음에 산꽃을 위로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 이어는 1년을 이어받아서 연쇄적인, 그죠? 연쇄적인 표현으로서, 그죠? 그래서 눈을 감고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고, 여기서는 새파란 별, 불이라고 해서, 굳이 따지면 시각적 이미지인데요. 내면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시각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인광 자체가 푸른 빛이 도는 거니까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뚜라미를 기쁨에 딱 이렇게 비교해 놨고요. 그 다음에 파란 불을 연속해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더 집중하면서 그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자기 육체, 신경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까지도 좀 극한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별이라도 있다면 즐거울 텐데 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느끼는 극한적 외로움과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화제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년, 2년, 3년이 점층적으로 구성되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 가볼게요. 아, 참,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이 우리 그 수트 해설지에 있으니까 같이 보고 갈게요. 이 작품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암울한 상황에 놓인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며 모두 빼앗긴 듯한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은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 놓인 화자는 가정의 형식을 활용해서 뭐뭐 한다면 이렇고요.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는데 산꽃, 귀뚜리, 별 이런 것들은 외로운 처지에 놓인 화자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대상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감각적 이미지 시어와 시상의 점층적 전개를 통해서 외로움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랬습니다. 뭐 해석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작품은 박용래 시인의 월훈인데요. 박용래 시인 되게 중요한 작가로 여러분들 꼽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제가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현대시에서 뭐 앞에 뭐 유명한 사람들 나왔습니다만은 박용래 시인의 작품은 한 번쯤 출제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용래의 월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있거든요. 한번 잘 좀 혹시 주변에서 찾아서 공부하다가 박용래 작품 나오면 갈무리를 좀 해두세요. 이 작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관찰이란 말 나왔어요. 자, 주목해야 돼요. 노인의 외로움과 누군가에 대한 노인의 애절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가 아니라 노인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과 그리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서, 이 두 가지 정서를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산문적 스타일의 시입니다. 산문시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시가 굉장히 고립된 세계에 살아가는 노인에 대한 관찰로 되어 있어요.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는 있습니다. 자, 경어체 부사했고요.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흐미진 곳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허방다리를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허방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디디게끔 만들어. 옛날 저희 어릴 때는 그 함정 같은 거, 이거 땅 파고 거기다가 신문지 같은 거 깔고 흙 쫙 뿌려놓고 애들 불러오면 애들이 그거 쾅 받고 쿵 빠지거든요. 이런 게 일종의 허방다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산골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깊은 산골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 노인이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어떤 그런 세계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굳이 따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만약에 그 영화 같은 걸로 찍는다,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치면 되게 먼 곳에부터 산을 쭉 훑어오겠죠. 훑어오면서 뭔가 그 산과 산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카메라가 싹 들어가면서 마을을 싹 비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상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또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어떤 시선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됐죠? 자, 깽속 같은 마을, 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산 같은 걸 파가지고 동굴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깽이잖아요. 그런 깽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죠. 꼴깍 음성상징어 섰다는 거. 자, 해가 짧다는 걸 지금 노릇꼬리 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산에서는 해가 일찍 져요. 산 높이가 있으니까는, 그죠? 해가 더 일찍 안 보이고, 해가 늦게 뜨고, 그죠?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그러니까 봉당 원래 이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곳인데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거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자, 이번에는 뭐예요? 외딴집으로 가요. 자, 그러니까는, 첫 번째 행에서는 이제 첩첩 상중, 두 번째 행에서는 이제 카메라가 마을로 들어와서, 어?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를 비춰주겠죠. 집집마다를 딱 비추면서 하나씩 불이 켜지는 장면 나올 테고, 그리고는 더 뒤쪽으로 쭉 가가지고 더 풍미진 곳에 있는 외딴 집에 카메라가 멈출 것 같아요. 자, 외딴 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습토록 창문은 모갓빛입니다. 이거 참 표현 예쁜 것 같아요. 모갓빛, 노란데 아주 노르스름한 빛깔 같은 거 있죠. 모가 익으면 이렇게 노랗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빛깔이고, 모갓빛으로 표현한 걸 보니까는 방 안에서는 제가 볼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 아닐까? 그래야 설정이 좀 더 뭐랄까 낭만적이라고 할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촛불 같은 거, 황초불 같은 거 이렇게 피워놓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메라는 방 안에 지금 안 들어가고 지금 외딴 집 밖에서 지금 방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긴 밤입니다. 외딴 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요. 자, 긴 밤, 시적 허용 들어있는 거 챙겨 두시고요. 원래 산에서는 밤이 길어요. 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침이 늦게 오고 밤이 일찍 오기 때문에 밤이 길죠. 외딴 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무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집단 집 오락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이러네요. 자, 일단 일종의 주관적 변형이 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지금 포커스는 뭐예요? 외딴 집에 있는 노인으로 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마을에서, 그렇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을에서 그 다음에 집집마다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외딴 집 갔다가 외딴 집에서 외딴 집 노인으로 이렇게 지금 시선이 이동해 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시선이 이동했습니다.
자, 이제는 카메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네요. 안으로 들어가서 왼단이 노인을 비추고 있어요.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가 고구마 이거든. 시골에서 많이 먹던 거죠, 그죠? 깎다가 문득 바람도 없는데 바람도 없으니까 그죠? 집단이나 집 오라기가 뭔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집단의 소리라기보다는 집단의 뭐예요? 설레임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어, 이것도 시적 허용이죠. 그렇죠? 원래 어, 그 뭡니까? 맞춤법에 맞게 쓰려면 설렘이라고 써야지 맞는 거니까 일종의 시적 허용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집 오라기의 설레임이에요. 집 오라기는 집 한 가닥을 말한단 말이에요. 집단은 이렇게 묶어놓은 거잖아요. 지푸라기를 이렇게 묶어놓은데 그 묶어놓은 집단이 시납으로 풀려. 시납으로는 아주 천천히 천천히 이런 뜻이에요. 순우리말. 그래서 아주 천천히 풀려서 집단이 싹 훑어 내린다는 거예요. 그때 내릴 때 집 오락이 한 개, 그 한 개의 설레임을 든다 그랬습니다. 집 오락의 소리도 아니고 집 오락의 설레임. 아마 소리를 설레임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실은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 이 노인이 상상하면서 듣고 있는 소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이 부분은 주관적 변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집 오라기의 설레임은 들리지 않는데 그걸 마치 들리는 것처럼 감각화시켜 놓았습니다. 사실은 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뭔가 집 오라기 하나가 싹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을 청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막 기세, 날에 묻은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죠. 자, 어쨌든, 귀를 모으고 듣고 있대요. 진짜 제가 볼 땐 진짜 소리를 듣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뭔가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이렇게 귀를 모으고 듣는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후루룩 후루룩 처막 끝에 어쨌든 간에 요거 뭐예요? 음성 상태가 들어있고요. 날개를 묻은 이름 모를 새들의 뭐를 온기를 생각합니다. 음. 자, 중요하죠, 그렇죠? 새들의 온기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노인이 그 온기를 그리워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새들의 온기 여러분 경험해 봤나요? 저도 경험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뭐 따뜻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런데 작은 이름 모를 새니까 작은 새겠죠. 그러니까 막 아주 따뜻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아주 작지만 그 따뜻함, 그런 작은 따뜻함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 있었으면 좋겠다. 어, 여기서 지금 맨 마지막에 가야 계절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겨울이란 말이에요. 어? 그 겨울이니까 아주 추운데 잠은 안 와. 그리고 깨어서 뭔가 좀 출출하니까 무도 깎고 고구마를 깎고 그래서 그러면서 문득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인지가 됐겠죠.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약간 따뜻함 이런 걸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 새라도 새가 갖고 있는 그런 작은 온기라도 내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숨을 죽이고 생각하죠.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뭐 과장적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아니면 뭐 불가능한 것을 표현해 놨다고 할까요? 귀뚜라미가 물어서 벽이 무너지면 그건 벽도 아니죠, 그렇죠? 어, 지금
노인이 겪고 있는 극한의 외로움의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같은 기침 소리가 이제 없을 양이면 그런 걸 보니까 어, 상황적으로 보면은 노인이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 잠자리. 그러니까 노인이 자다가 깨서 홀로 무 깎고 고구마 깎아서 간단하게 허기를 채운 다음에 좀 따뜻한 온기를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잠깐 또 잠이 든 거예요. 이때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귀뚤귀뚤 울리는 거죠. 그죠? 귀뚜라미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노인이 겪고 있는 외로움이 워낙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가 사실은 작은 소리지만 크게 들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크기를 지금 어떻게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라는 걸로 과장해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어? 자, 그래서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만 귀뚤귀뚤귀뚤 따고 있는 요 상황죠.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후죠. 눈발 한방눈 실제로 내렸을까요? 사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낭만이 없나? 차갑게 얘기하면 야 눈 내리는데 어떻게 달이 있어 그죠? 아마 달이 가렸겠죠 그죠? 월요는 알다시피 이거 달물이에요. 그죠? 달 주변에 이렇게 생겨나는 어, 그런 어떤 그 띠 같은 게 이제 월훈인데 이 월훈이 약간 뿌연 느낌이잖아요. 명징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 흑백 사진 보는 듯한 느낌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사형으로 끝내면서 뭔가 여운도 남겨주고 있고 또 왜냐면 앞에는 전부 다 뭐뭐 하지요 뭐뭐 하지요 이렇게 이제 경어체를 구사하다가 맨 마지막 행만 지금 월훈하고 딱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운 같은 것도 남겨주고 또 시상의 어떤 집약 같은 것들도 보여줍니다. 어, 다만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다. 우리가 아까 해설에서 보면 뭔가에 대한 그리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훈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온기와 유사하게 뭔가 그 노인의 어떤 그리움을 시각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 아닐까? 어? 왜냐면 사실은 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집 밖에 월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어? 지금 뭐라면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창호지 문살에 돋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창 밖에서 이 창에 비치는 그런 월훈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현실의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구현하기가 가장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음, 방 안에서는 불을 피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방 안이 환한데 방 바깥에 있는 상황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창호지에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 월훈이 창 밖에 있는 달이 아니라 방 안에서 나가는 빛이 창문에 비친 걸 갖다가 월훈이라고 표현한 건 아닐까? 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달무리가 지는 걸 통해서 노인이 겪고 있는 외로움의 세계와 그리고 노인이 어쩌면 뭐 꿈을 꾸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뭐 가족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뭐 먼저 세상을 떠난 뭐 부인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어떤 동네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그리움의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시 자체가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단 이게 표현하려고 하는 주제는 되게 단순해요. 외로움과 그리움이니까. 그죠? 그리고 다만 이제 시상을 전개해 가는 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뭔가 한편의 어떤 CF나 아니면 어떤 그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흑백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어, 그런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서 왠지 막 쓸쓸하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살짝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서 해설해 놓은 거를 잠깐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적막한 산골 외딴 집에 사는 노인의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노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게 출제된다면 거의 이 부분이에요. 노인이 사는 곳은 척척산 중에도 없는 마을의 외딴 집으로 노인이 외부와 단절된 채 살고 있음을 알려준다. 노인은 한밤에 잠에서 깨나 무나 고구마를 깎아 먹기도 하고 귀를 모으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는데 이는 모두 외로운 처지에 그가 느끼는 무료함,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자, 작품에서 집 오락이 이름 모를 새 귀뚜라미는 노인의 외로움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한 소재들이다. 또 달물이란 뜻의 월운으로 시상을 종결한 것도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한 편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 감각화되어 있고 또 뭐라고 할까 그 화자의 정서나 화자의 어떤 해설이나 이렇게 싹 빠져 있는 상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이런 작품들을 접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참고 삼아서 시를 다시 한번 잘 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안녕.